시작해 볼까요? 세페이드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목표는 과학입니다. 본질적으로 과학부에 진학하는 게 목적이죠. 물론 중학교에 실력 차이들은 날 수는 있지만 일단 첫 번째 다른 타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서 붙냐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극소수고 과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 80명 학교당 80명 중에서 지금 여러분처럼 이제 3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실력은 없지만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반절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히 수학과학을 엄청나게 잘해서 합격하는 이제 겁을 많이 주는데 체크 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대로 입장하세요. 과학고를 안 해본 학원에서는 아마 겁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성적 가지고는 안 돼. 못하는 게 지금 과학고 녀석아 꼴등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중학생은 안 하는데 선생님이 과학고 반 선생님 팀장을 맡고 있고요. 과학고 재학생들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고 선생님입니다. 실제로 해본 선생님이 아니라고 해도 해보지 않은 학원에서 겁줍니다. 여러분들을. 야, 너 이제 시작해 무슨 과학과 꼴등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시작해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학원이에요. 학원이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잘못하는 얘기고 혹여나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시련이 있었다. 다른 학원들이 저는 아니래요. 아닌 친구는 명확합니다. 아닌 친구는 수학과 A를 못 찍은 학생들은 힘들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딱 잘라가면 B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한번 해봐 정도 되고 B 두 개면 사실상 힘들어요. 수학과학에. 영어 안 들어갑니다. 국어 안 들어가요. 일단 수학과 A 다 찍으셔야 됩니다. 자격 조건은 이겁니다. 자격 조건. 그리고 이 세페이드라는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고등 선행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고등 선행이 아니라 지금 물리원 물리투를 할 게 아니라 여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고 할 때 시험 봅니까? 시험 봐요? 선행 시험 뭡니까?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거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되지 않아요. 중학교에 나온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합격합니다.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보면 돼요. 중학교 것도. 그래서 오늘 필기노트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바쁘면 다 파일로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꾸 써보고 어느 정도 암기도 하셔야 되고 아직은 그게 먼저 돼야 되고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 가지고는 선행까지는 못해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 거의 물리 2시간 가지고는 보통 물리 배정 시간 4시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추후에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보인다면 늘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목적은 과학고를 가기 위한 2차하고 3차 대비가 주 타겟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맞게끔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세페이드 책이 엄청 좋냐? 좋은 책은 아닙니다. 나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없어요. 물리책이. 중학생들을 위한 물리책을 만들진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내용을 필기를 할 거고 요 안에 있는 문항들은 저희가 좀 활용하고자 책을 산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부실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뭐 첫날이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과학 선생님이니까. 영재학교 과학고를 지망을 한다는데 그럼 도대체 과학은 무엇입니까? 과학은 준영이가 제일 많이 들어왔으니까 준영이가 생각하는 과학이 무엇입니까? 사람, 편리함, 편리함? 거기. 이제 이게 실제 몇 점인 거예요? 이 질문의 속도가 10개, 20개 정도 질문하게 되는데 2차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과학은 뭐지로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준영이는 대비가 안 됐죠. 금방 뭐라고 했어요? 삶을 유택하게 하는 그런 거? 그거는 테크놀로지예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말도 못하는 애가 있어요. 뭐니? 몰라.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준영이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돈 잘 벌기 위해서 뭐 그런 게 맞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순수과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과학은 궁금함입니다. 해봅시다. 간단히 이거 한번 해봐요. 과학의 시작은 그리고 중요한 거 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과학은 뭐라고 정리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과학의 시작은 궁금함이에요. 과학의 시작 자체가 궁금함. 인간이 탄생해서 궁금해. 지키나? 지키겠구만. 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구름은 왜 생기고 오늘 비가 왜 오고 이런 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 궁금함이 과학의 시작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6년인데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걸까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과학을 하는 끝. 그래서 무엇이 끝일까? 자,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비도 오고 그리고 또 특히 5시까지 학원 오면은 또 쉽지 않은데 밥도 제대로 먹고 왔을 건데 근데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9시에 극한의 상황 갑시다. 여러분 집에 가다 교통사고 다 죽어. 이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그럼 5시에 학원 왔을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미래가 정해졌는데 우리 9시에 다 죽어. 오늘 밤 9시에 해성 충돌해서 지구가 아니면 타노스가 핑거스네이로 다 죽여버려. 그러면 우리 과학공을 왜 하지? 끝은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궁금함이에요. 미래의 예측. 미래 예측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준혁이 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준혁이가 이렇게 대답했어. 과학은 궁금한 자연현상의 미래를 예측한 학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얘는 엄청난 과학의 서적에 교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 이게 면접을 대비하는 거예요. 다르죠. 왜냐하면 실제로 면접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면접관이 뭐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많은 학생들 귀찮거든. 그런데 얘가 중3 학생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니야. 집중을 하겠죠. 오, 그래?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던지겠죠.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합격인 거예요. 그런데 대답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꾸 이런 의도심을 하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 감각을 지금부터 키워야 됩니다. 얼마 시간 없어요. 지금 5월이면. 한 달 지나면 또 기말고사 본다고 또 학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시험 때 내줘요? 글로벌에서? 잠깐 조금씩. 휴강 안 하고? 선생님이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 내신 정도야, 그래서, 얘기하자면 오래 걸리니까 쉽게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여기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우주를
벌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우주가 우리의 과학의 토대인데 얘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게 우리 목적인데 모른다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우주를 알고 싶어서 미지세계를 들여다보죠. 미지세계를 들여다봤어요. 원자도 막 깨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얘도 모르겠어. 이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과학 현실입니다. 뭐냐면 우주도 모르겠고 미지세계도 모르겠고 미지세계를 이해해서 우주를 이해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인데 일단 둘 다 안 됩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게 다 알게 되면 끝난 거죠. 과학은 더 이상 진행의 의미가 없어요.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는 그 과학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을 진보시켰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순수과학이에요. 순수과학. 과학은 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또 딴소리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과학이란 무엇이다? 과학은 인간이 궁금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도착해 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연현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죠? 대신 암기만 하지 말고 그 뜻에 담긴 것들을 생각하셔야겠죠. 왜 저렇게 돼야 되나 한 번 좀 생각해야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식상한 질문이지만 이 식상한 질문조차도 대답을 못한다? 아니 과학고를 간다는 학생들이 과학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못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수학 선생님은 아닌데 수학도 한번 배웁시다. 수학은 무엇일까? 그러면 아이니가 두 번째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이니 오빠는 감정 공부를 잘하는데 수학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자꾸 질문을 시키는 거는 나중에 하면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 사람 질문하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적정한 뭐죠?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연습 다 시킬 겁니다.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뭐 틀려도 되는 거니까. 탐구와 발견을 통해서 네. 인간 사회의 질을 높이기. 수학을 쓸모를 가지고 높인다. 뭐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역시 수학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거예요. 순수 수학은 무엇이냐죠. 순수 수학. 우리는 열심히 뭐 인수분해도 하고 2차 방정식 뭐 계산하고 도대체 왜 그걸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아이니가 말한 그게 맞아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근데 우리는 순수학문이라서 수학은 뭔 소리야? 무슨 수학이 언어라는 소리야? 과학, 특히 물리학은 이런 자연 세계를 설명할 때 어설픈 게 없어요. 이제 예시를 하나 들면은 지금 선생님이 이제 물리 전문 선생님이고, 자, 여러분 선생님 봤을 때 선생님은 존나 못생겼는데 뭔 소리야? 출신 살고 잘생겼구만.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맞는 거지? 다 솔로지? 그러면? 솔로죠? 중3집이 하나씩 있을 법한데 솔로야? 있어? 오빠는 썸녀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요? 몰랐어? 그 할리우드. 또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친구가 여친을 데리고 왔어. 자기 딸이 겁나 이쁘대. 봤더니 무슨 우크가 생겼어.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런 표현 자체는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나 수학은 내 여친은 8점 이뻐, 9점 이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잘생긴가 못생긴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 잘생긴
잘생겨 못생겨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과학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면은 누가 말해도 진실이 너너로 말해야 돼요. 그게 수학인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얘기하는 얘가 빡대가리죠. 정해졌잖아요. 약속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한다면 100% 진실은 언어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기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애매한 언어로 발표를 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믿는 겁니까? 내가 주장하는 그 우주의 현실을 수학적으로 기술해야 100% 진리가 되겠죠. 수학으로 계산이 딱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을 기술하는 아주 객관적인 언어입니다. 다르죠? 보통 뭐라고 하냐면 100명, 200명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수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데 매력이 없죠. 너무나 뻔한 거 아니야? 매력이 없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니라 수학은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하겠지. 왜 언어로 가지? 언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해봐. 그럼 과학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100% 진리인 수학의 논리를 이용해서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체계, 특히 물리체계 다 수학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학은 언어다. 자연을 표현하는 가장 객관적인 언어다. 그러면 수의 발달은 왜 생겼나? 과학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과학 현상이. 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이건데. 배웠겠죠? 미래. 이게 뭐야? 아이가 뭐야? 배웠죠? 허수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 영어로 한번 해. 왜 알지? 혹시 알 텐데? 실수는 리얼 넘버잖아요. 그죠? 아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상의 수예요. 상상의 수예요.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만들었냐? 과학 현상에 보다 보니까 이런 허수의 개념이 도입되어야만 설명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 중학생이 할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면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 하지 않지만. 이제 맨 앞에 나온 게 역학부터 진행돼요. 역학. 물리학은 역학, 전자기학, 그다음에 파동 및 현대물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역학 어렵죠. 역학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대상이 많지 않아요. 역학에. 중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저걸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게 역학이에요. 물리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등선행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중학교에 나오는 과학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서류를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보지만 서류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서류에서도 서류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 자체는 약간 뇌피셜, 이거는 뭐 진실은 아니지만 뇌피셜은 그래도 송도 지역은 많이 붙어요. 많이 붙는 지역, 송도, 청라, 그다음에 부평, 그다음에 검단. 요즘 검단 쪽도 많이 붙어요. 실제로 보면 희한하게도 그렇게도 됩니다. 역학은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힘. 그러면 아까 초반에 얘기해줬지만
어떤 물체가 있어요.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질량은 그냥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중학교에 나왔던 것들은 보통 뭘로 나옵니까? 물체 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 아니면 철수 아니면 영이 더안 하죠. 가끔 민수 나오고 다 필요 없습니다. 철수든 영이든 동그라미든 네모든 그냥 다 점이에요. 점이 아니면 여러분들 서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무게 중심에다가 힘을 가하면 이거밖에 못하니까요. 무게 중심에다 힘을 가했을 때밖에 우리는 못하니까. 자, 일단 이것부터 해봅시다. 자,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얘가 뭐 하겠어요? 이 물체가 운동하겠죠. 이 운동을 병진운동이라고 해요. 병진운동. 중학교 때 주로 나오는 게 다 병진운동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 그럼 또 다른 운동이 있을까요? 또 다른 운동? 회전이 있어요. 회전. 그리고 진동운동도 있어요. 회전, 진동? 거기까지 나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른 하루에 겁 좀 안 줬으면 좋겠어. 겁 좀. 그리고 끝까지 보면 중학교 때 아마 선생님 전에 느끼는 여러분들은 많이 훈련이 안 된 학생들로 알고 있어요. 미리 시작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6학년 때부터 해야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친구가 잘하지도 않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과학고 3학년에 갔을 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합격만 일단 하자. 합격이라도. 합격해서 아까 80명 중에 선행이 잘 안 돼서 오는 친구들 반절이니까 반절. 과학고에서 중간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과학고에서 인천과학고에서 중간 가면 롯데도 성균관대 그냥 들어갑니다. 성대 정도는 가요. 신송부에서 성대 가려면 아마 탑5 안에 들어야 돼요. 송도구나 신동구 가면 송도구에는 한 15등 이내 정도 되고 요즘 잘하나 보였어 송도구가. 남자가 갈 데가 뭐 신송하고 송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병진운동 하려면 무게중심에 대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금방 회전이라고 했으니까 회전은 쉽게 생각하면 자 여기가 무게중심인데 여기다 힘 이렇게 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회전이잖아요. 이게 무게중심이 아닌 곳에다 더하면 돌게 돼 있어요. 이건 일단 안 배웁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마시고 우리는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로 생각해야 된다?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만 있다. 점이다. 그러면 병진운동이니까 아까 과학의 시작은 자 궁금했어. 물체에 힘을 가하면 움직일 텐데 병진운동을 할 텐데 우리의 목적 뭡니까? 티초에 이 물체의 미래를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알고 싶을까?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딱 신이 야 너 너네들 인생 중에 딱 3가지 미래를 알려줄게. 3가지 야 물어봐. 3가지 알려줄게. 너네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게 뭡니까? 남학생들은 내가 이쁜 여자를 만나나? 나는 평생 솔로인가? 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나는 돈을 잘 버나? 근데 3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물리 시간은 언제 끝낼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미래가 중요한데 뒤쪽 미래가 중요한데 이 물체의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얼마 이동했고 얼마의 속력을 갖고 얼마의 가속도를 갖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미래인 거예요. 물체에 물론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지만 T초에 이 이동거리나 속력이나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역학의 본질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 연산자를 배울 거야. 연산자. 이 차이점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냐? 스칼라 연산하는 거예요. 스칼라 연산자. 이거는 어릴수록 잘합니다. 대표적인 스칼라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저게 뭔지를 모른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어렵죠. 특히 뺄셈 어려워요. 나눗셈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도 중3이라서 이미 태화가 됐을 겁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더 잘해요. 확인해 보면 되죠. 3.14 곱하기 0.52. 얼마야? 미래 얼마야? 그래서 중3쯤 되면 딱 이런 걸 보면 0 나오죠. 이런 씨. 이게 정상적인 학생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거는 1.57 이게 대략 2분의 1이냐? 3.14 반절. 대략 1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맞나요? 과학은 맞아요. 과학은. 수학은 틀립니다.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산이 아니라 그 수로 가늠해보고 싶은 거야. 그 수로 가늠해보고 싶은 거야. 준영이 넌 여친 몇 명 만났니? 1.5명? 그럼 뭐지 1.5명은? 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런 거죠. 그 숫자가 중요한가? 그 숫자에서 우리는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얘는 솔로구나. 얘는 엄청 많이 만났네? 이걸 알고 싶은 거지. 뭐가 궁금해? 너 키가 몇이니? 180점, 소수점까지 다 얘기해. 그럴 필요 없잖아. 키를 물어보는 건 큰가 작은가,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도 얘가 무겁나 아닌가 이런 거 알고 싶은 거지. 굳이 과학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수학은 틀립니다. 뭐 사진연산은 여러분들이 뭐 모르도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벡터. 대부분의 물리량들은 벡터 물리량이에요. 스칼라는 크기만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고, 크기만. 자,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요.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연산하는 것도 조금은 달라요. 연산자는 벡터의 합성이라고 하고, 벡터의 변화량, 내적, 외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뒤에 있는 거는 뭐 모르겠고 일단 이 두 개 할 거예요. 더하기 빼기 아니고 덧셈과 뺄셈 아니고 합성과 변화량입니다.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 그럼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웁시다. 벡터를 표현하기 좋은 게 화살표인데 여기를 시점이라고 해요. 시점. 벡터의 출발 시점. 여기가 중점이 되겠어. 그래서 벡터의 3요소 크기, 방향,
그리고 이 시점과 일치하는 이 선들, 이걸 작용선상이라고 작용선상. 작용점, 크기, 방향. 이 세 가지가 벡터의 성요소예요. 중1 때 나와요. 자, 그러면 요게 A 벡터고, 자, 3m. 자, 요게 B 벡터고, 4m. 이거를 꼬리에 무는 형,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 이건 어떻게 하냐? 삼각법으로 한다라고 중학교 교과서 나옵니다. 정보지 않을 건데 나와. 그러면 이걸 C 벡터라고 하면 C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빈. 그러면 C는 얼마일까요? 크기가. 오! 아니죠. 5가 아니죠. 늦게 오는 학생, 안 들어와서 아까 채팅방? 채팅방에 들어가는데 예, 들어오셔야 이제 거기다가 자료도 다 올려드리고 결석하면 영상도 거기 다 올라가요. 항상 이게 뭐예요? 클로버 과거 대리관. 학원에다가 전화도 없이 채팅방에다가 저 오늘 늦어요. 오늘 결석합니다. 얘기해 주시면 편하겠죠. 어차피 여기 전화해야 나한테 다시 오니까 채팅방에다가 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아니 결석합니다. 아니면 사유까지 얘기해 주면 좋고 오늘 썸녀가 생겨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되냐? 저 오늘 데이트 가요. 아 빼줘야지. 빼줘야지. 빼줄게. 남친이랑 영화 보러 가요. 빼줘야지. 인생에 그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정이 C가 얼마일까요? 크기가. 저는 옆에 있는 숫자가 안 보여요. 어디 이거 3. 3이요? 얘는 4. 그럼 C는 얼마야 됩니까? 7. 7이요? 왜요? 3, 4. 네. 3, 4. 자, 5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왜 5입니까? 누가 직각이라고 했는데? 직각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6, 8 나오면 다 11에 직각이어야 10이겠죠.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틀을 깨주는 거는 주입식으로 이렇게 배웠던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뭐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수학 같은 것도 막 센수학 같이 한 페이지에 막 10개씩 있고 그것만 풀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 궁극적인 사고를 계속 하셔야 돼요. 사고를. 그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이게 직각이면 얘가 5m가 되겠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런 걸 집어낼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이렇게 시점 일치형. 시점 일치형은 평행사변화법으로 한다. 요게 더하게 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에 나오는 거예요. 벡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이 흘러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지도 않을 거고. 자, 뭘 이해해야 되냐면, 저딴 거 왜 배워야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니, 벡터는 이거 왜 저래야 되는 거야? 왜 저거 어디다 써먹지? 그걸 이해할 때는 돼야 되는데, 쉽게 안 돼요. 일단은 하는 방법이라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자, 이게 덧셈이고, 자, 그러면 뺄셈 같이 생긴 거랍니다. 물론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자, 여러분 수학이 이미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되죠? 사실상 뺄셈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라고 한다면,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요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그럼 두 개 합치네. 평행하연법에 의해서 요게 되겠죠. 요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점이 똑같지가 않지 않아요? 어디가요? 이거요? 네. 아, 이거는 덧셈이잖아. 이걸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반대로 자, 그렇지. 잘 잡아냈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거 맞겠죠? 아까 했으면은 삼각곱이니까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얘 의미는 크기는 이렇게 그리는 거 의미는 변화량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내적 나중에 하십니다. 지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뺄셈절 생긴 거 변화량 얘가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이 챕터는 짧아 보이지만 우리 필기하고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4시간 해야 될 거예요. 다 끝나면 여기 있는 관련된 문제를 전부 같이 풉니다. 웬만한 것들은 못하면 과제가 좀 들어갈 수 있고 과제를 많이 내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리고 나면 확인하겠죠. 8시 50분에 오늘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뒤에 나 못 남나? 왜 집 가는 거야? 차편이 없어서? 집 어디 살지? 그 가깝지? 집? 호반이처럼 가까우면 하지? 잠깐 쉬었다가 11시까지 남아서 문제 되시는 분. 오늘 말고 오늘. 아니, 오늘 아니고. 공부를 해야 시험도 보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업만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까? 문제 생기는 분. 뒤에 남아서 문제 생기는 분. 차편 없고. 차편 되면이지? 그럼 내가 태워주면 되니까. 문제 될 거 없잖아. 집까지 모셔다 될 테니까. 문제 될 거 없죠. 또 문제 되시는 분. 나 집에 다 전화할 거야. 많이 문제 될 거 없고, 엄마가 알아서 잘 데려오고 쓰고. 집에 못 가요? 뭐 이런 거 있어 또? 없죠? 오늘 남는 날이 아니고, 하여튼 좀 패턴이, 챕터를 하나 다 배우고, 여기 그래도 문제집 샀으니까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걸맞게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면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숙제를 했나 안 했나.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볼 때는 2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11시에 가는 거는 일찍 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근처에 메이저 학원들, 엘리트 가우스 다 써봤어. 엘리트에서 가우스도 했었고, CMS 거기 있는 애들 70%는 공부 하나 못해. 잘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거기도 거의 12시 반, 1시까지 해요. CMS도. 근데 문제는 자습이야. 그래서 그게 싫어요. 그냥 자습 볼 거면 집에 가서 하지 왜 굳이 학원에 나왔대.
선생님들이 남아야지. 남아서 뭔가 지도를 해야지. 뭐 테스트를 본다든지, 본거 풀이를 한다든지, 과제 수행을 도와준다든지, 이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12시까지 또 독서실 가서 공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좀 하다가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시고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한 두 텀 돌면은 또 기말고사 봐야 돼요. 기말 끝나면 자소 써야 돼요. 그럼 벌써 1차 합격이 다 기다립니다. 나갈 시간이 없어 지금. 수업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지만 쉬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과학고의 면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힘, 여러분이 아는 힘들이 있어요. 탄성력, 마찰력, 장력 정도 하나? 장력.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거, 중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자연 힘이라고 하는 힘은 네 가지입니다. 자연인 또는 기본인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자연인, 자연에 존재하는 힘의 형태 또는 기본힘이라고 해요. 우주는 통틀어서 힘은 4개 종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종류는 만유인력. 두 번째는 전자기 상호이동, 상호작용, 만유인력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 그리고 이 2개 정도는 알겠죠. 2개 정도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상호작용. 네 번째는 강한 상호작용. 줄여서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4가지인데 우리 수준에서 3번과 4번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번 배워봅시다. 그러면 이 만유인력이라는 거는 거리 제곱반비례. 전자기력도 거리의 제곱반비례입니다. 형태가. 그리고 작용 범위는 무한대예요. 이건 무한대. 지구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멀어지면 제곱해서 줄어들 뿐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힘을 내게 하는 상수, 중력상수 G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 쿨롱 상수 K는 9 곱하기 10의 9승. 얘네들은 주로 원자 핵에서 이루어지는 핵력이라고 해요. 핵력. 얘네들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원자핵이 엄청나게 작은데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는 남자. 여기에는 남자와 중성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냐? 여러분들한테는 중성자가 홍석천은 아나? 누구지? 대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 게이. 여러분 생각은 다르잖아. 통통하게 생긴 그렇게 이게 생각 안 나네. 아는 애들 누구야? 홍석천 알아? 홍석천? 누군지 알아? 남학생들하고 게이들만 있어. 아주 좁은 공간에. 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 교실에 남학생 100명과 홍석천 100명을 넣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이. 그러려면 누군가가 강제로 얘들을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강력인데 나중에 실제로 밝혀졌고 강력이 있음을. 원자핵은 플러스가 존재해요. 그 정도 배우지 않았을까?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가 운동장이면 탁구공 하나인데 탁구공 하나 속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엄청난 전하량 같은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이 묶어주고 있다. 그래서 강력이고 이 남학생, 그죠? 남학생한테 자 이게 말하면 여러분 용어로 하면 자 남성을 거세해버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중성이 되죠. 실제 가능한 거예요. 이걸 베타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남학생, 이거 생물로 따지면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구분해요?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뭐 치마 입은 여자고 바지 입은 남자 그렇게 구분해? 과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이고, 배웠잖아, 중3이니까. 생식기관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XX, XY 배웠을 거 아니에요? 좀 들어요? DNA, XX, XY. 이게 우리의 과학적인 거예요. 기술이 발달해서 그럼 생식기를 갖고 다니면 성이 바뀌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됐고. DNA 보자. XX인지 XY인지. 그거는 남성과 여성 구분하는 거고 실제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거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테토남이라고 하잖아. 에겐남.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에겐남. 실제로 남자도 남성 호르몬을 줄이고 여성 호르몬을 집어넣으면 여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자에 양전자를 떼면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붙잡고 있는 약한 힘, 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정도만 하시면 돼. 몰라도 물어보지도 않아. 과학부에서 그걸 물어보냐? 그럴 리가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저것도 설명할 수 있다면 매력적인 학생이겠죠. 면접은 나의 매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주어진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면접의 시대에 살 겁니다. 교육이 다 바뀌어가지고 2등급이 34%로 돼요. 2등급이. 뭐 이미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알 거예요. 여기. 이제 오빠 그 세대부터 딱 2등급이 34%. 인서울이 몇 프로냐면 한 12%, 11%가 인서울인데 34%? 34%는 어디에 가냐? 정확히 평택 정도 내려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2등급도 잘한 건데 34%까지야. 그럼 뭘로 그걸 판단하겠어? 그러면 지금 안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안 바뀔 것 같아요. 이재명이 갑자기 싹 뒤집어 주기를.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돼, 이것 때문에. 누가나 죽어야 바뀝니다.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그냥 3개년이라 3년 전에 미리 공부를 해줘야 돼. 올해 발표가 나서
그러면 3년 후 입시부터는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바꾸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후의 34% 때문에 수능 최저로 맞춰야 돼. 그것도 안 믿어. 내신도 봐. 그것도 안 믿어. 면접도 봐. 여러분 지금 계속 설명하는 면접이 대학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카이스트나 이런 서울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미시세계 요 힘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원자는 운동장이고 얘가 탁구공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다 기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자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내 손을 여기 통과를 못하지? 이게 카이스트 질문이에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얘 수준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시험 보는 거고. 자, 일단 얘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얘네 둘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숫자를 보면 마이너스 11. 무슨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다 전자기력이 지배합니다. 자, 어떻게 지배하냐? 전자기력의 세부 표현들, 탄성력, 마찰력, 장력, 이런 게 전부 다 전자기력이에요. 뭐 이 정도는 알 겁니다. 부력을 들어봤을 거야. 부력은 중력의 일종이에요. 다른 힘이 아니라 똑같은 힘들입니다. 그 세분화해서 탄성력, 마찰력, 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용어들이 이거잖아요.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얘네 둘 정도는 들어봤을 거고 매우 중요하죠. 탄성력. 단골 메뉴들. 자, 그런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전자기력이 전부 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고 지구 중력이 세면 지구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신발, 여러분의 엉덩이 원자들이 있어요. 원자핵과 원자핵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원자핵과 원자핵이 가까워지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힘들이 있고요.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전자기력이 더 세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중력이 더 셌으면 우리는 뭐 1층으로 내려가야지. 지하로 땅 파고 들어가겠죠. 근데 힘의 차이가 너무 크네. 그래서 만유인력은 미스테리입니다. 지금도 몰라요. 너무 작아. 엄청나게 작은 저 힘이 우주를 또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만유인력에 대해서. 힘의 형태들은 자 이렇게 있고 그래도 이네 두 개에 대해서 마저 좀 정리해보면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만유인력이라고 해도 되고 중력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같은가? 만유인력과 중력은 같은 건가요? 약간 달라요. 나를 끌어당기는 이 힘이 만유인력이고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지구 자전에서 원심력이 생겨요. 원심력.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들의 합력을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저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쉽게 표현하자. 그 행성이 갖는 고유의 특성까지 고려한 값이 중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 같은 경우는 만유인력이 이런 원심력에 비해 300배 이상 크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자전도 훨씬 빠르다면 무시할 수 없겠죠. 뭔 미래이고 여러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 나는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은 가능하겠죠. 저 시대가 오면 앞으로 한 40년? 40년 후면은 뭐 가능할지도 40년 후에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고 아마 여기 여기 엄마들은 선생님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엄마들은 40년 후에 그래서 만일력이 명확한 표현이고 능력 기본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라지엠이 크고 거리 알만큼 떨어져 있어요. 스몰에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겨요. 이 힘을 F1, F2라고 하면 누가 클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힘이 더 클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바꿉시다. 내가 지구를 끄는 힘이 크냐? 지구가 나를 끄는 힘이 크냐? 어떻게 크겠습니까? 내가 지구를 끄는 힘이 크겠어? 지구가 나를 끄는 힘이 크겠어요? 진양 얘가 더 커. 어떤 힘이 더 크겠어요? 미래 어떤 게 크겠어요? 오! 배웠네. 왜 똑같아? 한번 얘기를 해봐. 맞아. 그 표현이 맞는 거야. 그걸 좀 세련되게 다듬으면 뭐라고 써있죠? 상호작용. 힘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잘 생각해봐. 힘이 어떻게 홀로 존재해? 힘을 전달할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 연애를 혼자 해?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준이가 데이트를 봤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잖아.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죠. 외국 미래의 사회인데, 다양한 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잖아. 사람을 혼자 해? 그런 건 마찬가지야. 잘 생각해보면. 왜 상호작용이냐? 힘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해요. 그 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근데 지금 미래가 딱 짚었어. 근데 그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해드릴 거예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작용, 반작용. 힘은 무조건 상호작용해야 돼. 혼자 존재할 수 없어. 쌍으로 존재해. 크기가 같아.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 질문을 던지면 다 대답 못할 겁니다.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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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배웠다는 거리의 제곱의 관비례고 질량의 곱의 비례죠. 질량이 곱해서 커지고 거리의 제곱 관비례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고 이 거리가 R이면 K R제곱분의 Q1, Q2 전하량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관비 이렇게 됩니다. 보면 형태가 비슷하죠.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관비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당연히 인력이 생길 텐데 그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 힘으로 같아요.
책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탄성력, 마찰력 이런 게 등장하는데 중력과 전자기력은 다시 합니다.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유빈이 있을까요? 네. 그 차량 때문에 훨씬 못하는 번호로 전화해서 알려줘. 자, 순서대로 오면 마찰력부터 해봅시다. 마찰력. 마찰력. 마찰력의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매끄러운 평면 위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 네,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책상도 나름 매끄럽죠. 이 책상도. 이것도 확대해 보면, 그 위에 있는 물체도 확대해 보면 어떻게 있는 거냐? 자, 플러스 여기 전자들 이 정도 상식이 있지 않죠? 여기도 플러스 전자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리가 멀 때는 전기력에 의해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붙으려고 하는 힘을 화학에서 원자결합, 분자결합을 거예요. 또는 반대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너무 가까우면, 아까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너무 가까우면 핵감 반발력이라는 게 생겨서 밀어냅니다. 근데 핵감 반발력은 가까울 때만 작동해요. 그래서 멀 때는 전기력이 세니까 다가오다가 너무 가까이 있네? 다시 밀어내겠죠. 아까 카이스트 문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은 왜 통과를 못하냐? 비어있지만 내 손에도 플러스가 많고 여기도 플러스가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카이스트라고 해서 대단한 거 물어보지 않죠?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싫다는 거야. 근본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이냐, 미래가 보이는 학생이냐. 아까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과학고에 다 합격했어. 하면 힘들 거야. 여러분 선생님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진 실력 가지고는 탑권에 들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과학고 생활 잘만 버티면 그래도 뭐 성대 정도는 간다 칩시다. 그럼 서울대 간 친구는 잘 되나? 과학고만 지금 선생님이 거의 17년째를 하고 있는데 벌써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 그럼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잘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그냥 하면 안 돼. 공부를 매력적으로 하는 거야. 공부만 하는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서울대 간 친구들이 왜 안 되냐? 서울대 간 친구들의 70%가 공부만 잘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유학생 두 명인데 공부 잘하면 사겨? 매력적이야. 잘생긴 애가 공부도 잘해야지. 그런 친구를 만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냐, 뭐 어딜 나왔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할 수 있으면 천장이죠.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게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연애도 할 줄 있어야 되고, 그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 여기 뭐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여러분이 보기보다는 나이가 많아. 거의 엄마 아버지 또래는 될 거야 내가. 그렇지만 사고는 열려 있어요. 게임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컴퓨터와 태블릿
핸드폰 잘 다뤄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만져봐야 되고, 많이 해봐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인데. 만져보고 다뤄봐야 새로운 생각도 생기고, 불편함도 이해하고. 근데 문제는 갈수록 애들이 게임도 못하고, 뭐 게임만 하면 클래식 어린이 하고 있고,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 미래 보자. 놀 한 7번 정도 되나? 놀 못하지? 뭐 할 줄 알아? 쿠키런? 제일 잘하는 거야. 나 자신있게 잘해요. 뭐 있어요? 없어. 안 돼. 공부만 안 된다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착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다른 것도 하는데. 게임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잘해?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공부는 좀 못해도 돼. 솔직히 진짜. 과학 가서 50등, 60등 하면 못 되나? 안 그렇다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1등만 살아남는 거 아니야. 그런 큰 비전을 갖고 지금부터 가셔야 돼요. 이 명언이 명언. 서울대 가스 나온 애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진짜로. 이래서 그래.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서 공부를 합니까? 이미 시스템화다 되어 있어. 착각하지 마. 여러분 무슨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세상을 뒤바꾼 사람. 또 될 수도 있겠지. 희망 부분입니다. 제이 아인슈타인, 뉴턴 꿈꿉니까? 작년에 그러면 대통령이래요. 중3인데. 또 대학 어디 갈래? 초등학교는 저 서울대요. 그렇지. 그래서 카이스트에도 왜 저런 질문할까? 학원 교육에 틀에 박힌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이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인이 교양 서적도 있고 이 학문에 대해서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과학의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 척도를 보는 거예요. 이 원자를 이해하는 거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니까 여러분 양자역학 세계에 살아가셔야 돼요. 이 교실에 양자역학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맨날 고전적인 것만 해요. 고전. 양자역학 하지도 않아. 회사는 이미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나오면 못 바꿀 것 같아? 이미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 그럼 누가 돈을 많이 버냐?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승원인가? 주연? 승원이만 안 왔구나. 필기노트.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기력과 획감 반발력 이것들을 합한 힘을 뭐라고 하냐? 분자력이라고. 분자력.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이니까. 그러면 마찰력은 여기에 분자와 분자가 이렇게 인력으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크게 확대해 보면 저러지 않을까요? 어차피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리 매끄럽게 생각해도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의 근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근본은 분자력이죠. 분자력이 우리가 아는 기능으로 바꾸다면 전자기력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전자기력이라는 형태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마찰력은. 그럼 이렇게
물체가 딱 정지했을 때 마치 애들이 인력으로 붙잡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마치 본드처럼 붙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용어를 용접 상태라고 해요. 이게 냉용접 상태라고 해요. 이거를 떼어내어야, 저걸 떼내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찰력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찰력 F는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이거는 기호 써줘야죠. 뮤. 뮤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래야겠지? 놀도 해야 돼. 너무 고인 게임이니까? 놀도 해야 돼. 근데 친구 할 텐데, 아직은. 놀 사람이 없잖아. 중3이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아직도 클래식 노래래? 친구들이 만나면 뭐 하는 거야? 마찰계수고요. 마찰계수. 여학생도 해야 돼, 여학생도. 게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웬만한 과학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뭔 반도체를 가서 뭘 이해하고 뭘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임의 로직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 건지는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 경험해봐야.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지도 않을 거고,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가 아니야. 우리 시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맞냐? 전혀 틀리거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너네들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하나도 안 맞아. 그럼 본인들 세상이지. 선생님 지금만 해도 건축학과나 뭐 기계공학과 이런 게 제일 잘 나갔어요. 지금 잘 나갑니까?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 나 반도체 가지 말라고 해. 나는 왜 굳이 반도체냐? 여러분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야. 앞으로 30년은 지나야 뭘 할 건데 최소 20년 이상 그쯤이 되어야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될 텐데 그때도 똑같을까? 그때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1등이라는 걸 어떻게 보장하죠? 뭐 미래도 보지 못하면서 지금도 과학부 학생들은 그냥 성적 맞춰서 반도체. 그럼 너 반도체에서 뭐 아는 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밖에 모르면서. 진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정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CPU는 뭐고, 뭐 GPU는 뭐고,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무엇이고, 화질의 차이가 왜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지. 그러고 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중3이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죠. CPU, GPU, APU 그런 약자들 압니까? 근데 그런데 관심도 없으면서 그런 과로 가. 그러니까 다 자퇴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관심도 없으니까. 공부 어려운 거예요, 공부. 그래서 해보면서 자기 길을 느껴봐야 돼. 물리학이 좀 어렵게 느낀 친구는 저는 화생 쪽으로 막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강국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지. 관심도 있어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대 가는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대 가는 애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빠질까요? 서울대 많이 빠진 쪽이. 선생님 쪽으로 많이 가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시험 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얘네들이 다 할 수 있잖아. 공무원이 된다던가. 선생님도 뭐 시험 봐서 하는 거니까. 자격증을 딴다던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찰력의 근본은 이 맹용적 상태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점점 증가하다가 툭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 힘을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10분만 더 쉴 거야. 그리고 한번 움직이고 나면 얘를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죠.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봅시다. 자, 이 N은 수직항력인데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무게라고 합시다. 무게. 자, 두 가지 예를 해봅시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이 그림에 의해서 왜 최대 정지 마찰이 가장 크냐? 움직이려면 이 분자들끼리 붙어있는 거리를 다 떼어내야 돼. 근데 한번 움직이고 나면 붙어있는 개수가 처음 용접된 상태보다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번 움직이면 잘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마찰 개수는 분자와 분자끼리 분자력이 다 다릅니다. 화학으로 따지자면 분자력이 크면 클수록 분자력도 세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분자력이 작은데도 분자력이 세네. 뭐 있을까? 물이 엄청나게 특이하네요. 우리가. 그래서 단물 주제입니다. 자주 질문할 거고. 특이하네요. 분자력 작은데 힘이 세. 수소결합 때문에. 뭐 그런 걸 보면 됩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얘는 내가 5, 6톤의 힘을 가했더니 안 움직였어요. 마찰력이 5, 6톤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마찰력이 얼마입니까? 이 현재 안 움직여. 마찰력이 5, 6톤보다 큽니까? 작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같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이게 X는 Y 그래프예요.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가 준 힘이 곧 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한계점,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으면 그때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급격히 마찰 계수가 줄어서 운동 마찰력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가 준 힘이 곧 마찰력이 된다.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이해 봅시다. 자, 똑같은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자, 어떤 게 움직이기가 더 어려울까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또 마찰력이 클 것 같습니까? 벽돌 똑같은데 어떤 게? 어떤 게 더 클까? 이쪽. 자, 마찰력은 누가 마찰하냐? 종류와 무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같다는 거겠죠. 이게 착각이야.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실생활 속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수 있으면, 자, 복짓을 한번 해볼게. 자, 현대보다 더 큰, 뭐, 가구 같은 게 하나 있어. 얘를 밀려고 하는데, 마찰이 크면 어떻게 하냐? 잡고,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밉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해되나 모르겠어요. 직사각형으로 큰 뭐 가구가 하나 있어. 잘 안 밀려.
그럼 이거를 움직일 때는 약간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밉니다. 이 자체가 자, 이 행위 이렇게 미는 행위가 수직 항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마찰 면적을 줄여서 이게 쉽지 않나요? 이건 마찰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책을 잡아당길 때 이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약간 들어서 가는 거예요. 뭘 줄인 겁니까? 수직한 걸 줄인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실험 결과로는 면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관련 있습니까? 누르는 수직항력하고 관련 있어요. 수직항력이 없으면 마찰력도 존재하지 않죠. 수직항력이 왜 문제잖아. 요거 얘들이 누른 만큼 떠받친다는 얘기는 누른 만큼 떠받친다는 얘기는 요거 그런 거 알려 있어요. 수직항력이 크다는 건 그만큼 분자와 분자끼리 많이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직항력이 클수록 마찰력도 클 수밖에 없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학교에 나오면 간단한 거를 대학교 수준으로 지금 풀어서 해드린 거예요. 지금. 다만 수식을 안 썼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해해야 될 거, 내용이고, 누군가가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자, 첫 번째 우리 대답할 것들은, 물체가 움직이면서요, 마찰이 작용하는 힘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매력적인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마찰력은 전자기력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럼 시선을 집중하겠죠? 얘는 뭔데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나서 더 물어본다면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문수가 줄어듭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나 모르겠어. 한 학생에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질문하는데 질문수가 많다는 거는 얘가 다 딴소리 한다는 얘기야. 헛소리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도 꼰지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그런데 질문수가 적다는 거는 얘가 뭔가 신박한 대답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더 물어보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 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수가 몇 개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과학도 진화를 해서 수학은 시험 봅니다. 그 자리에서. 종이하고 펜 줘요. 간단한 삼각형 내는 걸 또 증명해봐. 이렇게 해봐. 근데 그게 맞아. 근데 과학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언어로 이렇게 물어보고 가끔 이제 이상한 문제에 걸리면 회로 같은 거 그려주고 너 한번 설명해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황 설명해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찰력은 마찰계수하고 수직항력하고만 관련이 있다. 두 번째, 탄성력. 탄성력. 여기 이 용수철인데 요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결국엔 이것도 이 용수철의 재질이 되는 물체들의 분자와 분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 탄력이 있는 거예요. 분자가 멀어지려고 하면 당기는 힘이 강하고 너무 가까우면 밀어버리고 이게 탄력이에요. 탄력. 누구나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성력 이거를 뭐라고 하냐 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훅.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먼저 저거를 용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힘은 탄성계수에다가 변형 길이를 곱하면 되더라. 용적이 많이 변형될수록 더 크더라.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건데, 이 훅은 단점이 저는 용철 같은 거밖에 한정돼 있지 않아요. 얘가 먼저 나와서 배우는 거지. 이 훅 다음에 누가 나오냐? 0이라는 사람이에요. 영률. 이걸 생각해보세요. 영률. 우리 대학교 거 한번 해봅시다. 대학교가 아니라 이거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우선인데 이 교육이 바뀌질 않아. 이 세페이드가 나온 지가 하이탑이 나온 지가 거의 50년이 넘었어요. 하이탑이 한 55세? 56세 됐을 거야.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지.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애들한테 걸맞는 과학 서적들이 나와야지. 교재 작업을 해야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영률이라는 거 해봅시다. 자, 출발을 했습니다. 왜 용수철만 탄성이 있어? 모두가 있다고. 책상도, 실판도 여러분들도 다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의 기본을 생각해 본 거예요. 기본을. 길이가 L이에요. L. 얘를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이만큼 늘어났어. 델타 L만큼. 그럼 똑같은 물체인데 2L인 물체를 F로 잡아당기면 변형 길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2델타 L이 되겠죠. 이게 물질의 특성인 거예요. 같은 물질이면 길면 길수록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 2배가 되겠죠. 이거를 변형이라고 합니다. 변형. 그래서 이 델타 L은 물질마다 다르고 물질마다 이거는 뭐 말파 특정 물질마다 다르고 원래 길이가 길수록 잘 늘어난다. 수식을 최대한 빼고 해보면 이번에는 길이는 똑같은데 면적이 달라. 길이는 똑같은데 그러면 얘가 이만큼 변형됐을 때 얘는 반절만 변형됩니다.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는 변형과 변형력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물질이 근본적으로 갖는 진실입니다. 모든 물질은 물질마다 변형 정도가 다르고 여기 지금 6명의 학생이 있는데 똑같은 힘을 가하면 다 똑같이 늘어납니까? 다 다를 거야. 같은 물체라면 변형되는 정도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물질마다 그 정도가 달라.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변형 길이는 원래 길수록 잘 늘어나고 단면적이 클수록 잘 안 늘어난다. 이게 진실인 거고 이게 역률이에요. 그럼 이거 비례식이니까 등식으로 바꾸면 탄성력 F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여기에 K S분의 N 이게
후계 법칙에서 탄성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 말인가? 자,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자, 이렇게 연결한 거를 용수철의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결한 거를. 그럼 얘가 탄성 개수가 K고 얘도 K면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생각한다면 합성을 한다면 얘 값이 얼마가 되냐? 커질까 작아질까? 반절로 줄어요. 탄성 개수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용철을 직렬로 계속 연결하면 전체 용철 상수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느냐? 역률에 의해서 길이가 길어지면 얘는 줄어들어야 되죠. 거꾸로.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야지.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탄성 개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반대로 이게 근본만 이해하면 돼. 네. 자, 용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 얘도 K고 얘도 K라고 해요. 자, 이걸 하나로 합성한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2K가 됩니다. 왜 커졌냐? 왜 커졌죠? 왜 커졌죠? 단면적 때문에 그래. 이거 뒤집어 써야 되는데. 뒤에 바꿀 때. 변형길이니까 넘어가면 뒤집어져야 돼요. 뭐 수식은 나중 문제고 이런 거 물어볼 일도 없고 후계 법칙의 근본은 자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먼저 나왔고 중고등학교 교재는 후계 법칙 탄성 용철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탄성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탄성을 가진 모든 물체를 생각하는 그게 역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률. 그래서 교과에 나오면은 직렬 연결 때 작아지는 이유가 길이가 길어지면 작아지겠죠. 얘들은 면적이 커지는 셈이잖아요. 병렬 연결하면 면적이 커지는 셈이겠죠.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러한 용수철이 있고 이러한 용수철이 있어요. 어떤 게 단순해서 그럴까요? 길이가 똑같다면 얘가 큰 거예요. 얘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15분 좀 합시다. 15분.